자, 이제 첫 번째 나무 총칙에 두 번째 나무까지 법률 효과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두 번째 이 법률 효과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자 이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법률 효과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라 불확정적, 뭔가 다른 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 효과 중에서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유효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음에 무효에서는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무효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흘러가게 하는 요인인 요 취소하고 요 추인, 당연히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효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무효 취소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전체 이제 핵심은 보니까 말이죠. 맨 앞쪽에요. 무효에서는 요 유동적 무효 관련 판례, 여러 가지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론,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취소하고, 취소의 경우는 취소권자가 누구냐, 그죠? 두 번째, 취소하면 누구한테 해야 되냐, 취소의 상대방. 그리고 이 추인하고 또 연계시켜서 우리 또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추인하고. 왜냐하면 이 추인이라는 게 추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취소권,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취소권이 결국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추인은 이제 본인 의사표시에 의한 건데 그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추인은 그러니까 법률 행위죠. 근데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추인, 이게 법정 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니까 취소, 추인 다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도 단독행위.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리고 추인하고 이제 대비되는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뭐예요? 법률 규정. 계속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법률행위, 법률 규정. 다 뭐하고 관련된 거 우리는?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행위.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법률 규정을 중개하는 건 아니죠. 법률 행위를 중개하죠.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가 중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이거 하나 배우는 겁니다. 하나. 그러고 쉽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5번 해가지고 이제 무효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 정리했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해서 무효 취소의 그 핵심이 있죠. 자, 법률 효과 보니까 유효, 무효 나눠져 있고, 무효는 다시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그 법률 효과가, 파급 효과가 제3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도 미친다는 거죠. 그게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은 뭐다? 자기들끼리만 파급 효과가 미치는 거죠. 무효죠. 그렇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총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적 무효는 어디서 나왔죠? 103조 104조. 반사의 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죠?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예컨대 대표적인 통정어의, 그죠? 통정어의는 상대적 무효죠. 자기들끼리만 무효지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 상대적이 되겠죠. 그죠? 그때 배운 거를 이 시간에 다시 총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효를 한번 볼까요? 그 핵심에. 유효는 보니까 확정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 그죠? 자, 불확정적 유효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유동적 유효가 어떤 경우냐? 유동적 유효라는 결국 뭐예요?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를 하게 되면은 무효로 돼버린다. 확정적으로. 무효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보니까 5조, 10조, 13조에 무를 지우시길 죄송한데 제한 능력자. 옛날에는 이제 무능력자였죠. 그죠? 행위 무능력자. 근데 지금은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에 누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그렇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게 있죠. 이게 뭐다? 제한 능력자다. 그래서 요 세 양반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법률 효과는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뭐예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선의 제3자고 뭐 그냥 다 무효.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 이 양반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제 백구조 착오도 이제 우리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경우에 한해서만이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다른 경우는 취소할 수 없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불확정적 유효다, 유동적 유효다. 그 다음에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 경우도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불확정적, 즉 유동적 유효다. 근데 이거는 취소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이 취소했을 때 무효의 파급 효과가 미치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의, 그죠? 상대적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무효는. 그에 따른 그 취소, 애초에 그 취소도 상대적 취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에 대해서 이제 조문이 있어요. 우리 140조에서 146조까지 이걸 읽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소하고 대비되는 게 추인이라는 놈이 있죠. 왜냐하면은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권 소멸, 추인에 대해서는 우리 143조에서 볼 것입니다. 다음에 무효도 보니까 확정적 무냐, 유동적 무효냐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역시 유동적 무효가 되겠죠. 자, 유동적 무효 보니까 130조의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예요. 그렇죠.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판례상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고요. 우리 부동산 공법의 첫 번째 과목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죠? 거기 118조 관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의 매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는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다. 아직은 무효다. 그죠? 허가를 받아야지 비로소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말이죠. 이게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추인. 쫓아가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데 이 무권 대리인의 법률에는 본인이 쫓아가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말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쫓아가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추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허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허가. 그럴 경우에 이렇게 쭉쭉쭉 화살표가 돼서 확정적 유효로 갔지요. 그렇죠?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실게요. 이 취소하고 추인 있죠. 근데 무효에서 취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다시 추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없다 하면 틀려요. 그렇죠? 그냥 무효일 뿐이에요. 그렇죠? 적법하게 취소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추인할 수 있나요?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확정적 무효죠. 법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주의하실 것은 추인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인한 후에는 확정적 유효가 돼서 취소 수는 있다 하면 또 틀리죠. 없죠. 왜? 취소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불확정적, 유동적 유효를 전제로 하죠. 추인하게 되면은 확정적 유효가 돼서 결국은 취소권이 소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143조에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봅시다. 형광펜 준비해 오시고요. 137조에 법률행위 일부 무효 있죠? 자, 무효에다가 형광펜 하시고요. 자, 무효가 이제 쭉쭉 139조까지 쭉 이어지죠? 자, 그리고 140조 뒤에 법률행위 취소권자, 자, 취소에다가 형광펜. 그리고 143조 추인에다가 형광펜. 이렇게 크게, 그죠? 3개. 무효, 그죠?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추인. 세 파트를 다루는 거예요.
자, 먼저 137조 법률행위 일부 무효에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가 또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자, 파란펜 밑줄 그으실까요? 무효행위의 전환에다 파란펜 밑줄 합시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 법률행위에서는 무효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유효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에 보면은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비로소 전세권이 발생이 됩니다. 186조죠, 그렇죠? 우리 이제 물권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전세권은 비록 무효라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이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다. 다른 걸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이게 좀 잘 나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상하네? 무권 대리할 때는 무효에서 이렇게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무효는 뭐예요? 확정적 무효를 말해요. 거기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간에 법조문이 참 읽기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행간에 생략된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에다 검정펜 밑줄 짜가시고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법률은 무효다. 자, 무효에다 검정펜. 그래서 이렇게. 예컨대 대표적인 확정적 무효의 대표적인 무효. 취소된 계약이 되겠죠. 취소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새로운 법률행위다 검정펜. 자, 그래서 비소급적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비소급적 추인에 파란펜 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소급적 추인에다 파란펜. 그래서 우리 소급적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그죠? 불확정적 무효의 경우죠. 자, 불확정적 무효에다 검정펜 합시다. 이게 이제 139조하고 우리 133조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불확정적 무효는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확정적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그렇죠? 이 확정적 무효는 추인해도 여전히 효과가 없죠. 법률 효과 생기지 않죠. 무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봤는데 우리 결국은 이제 앞에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든지 139조 무효행위의 그 추인 이런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당연히 무효를 전제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무효라는 것은 무엇을 또 전제로 합니까? 법률 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성립하지 아니했다면 138조, 139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의 규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그렇게 또 연계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자, 그래서 무효 취소를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만 밑줄 긋죠. 자, 기본적인 정의 개념은 자, 무효는 애초부터 무효 검정펜 밑줄자. 법원 직권 고려.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법률을 부인한다. 직권을 고려를 한다 이거예요. 말 안 해도 법원이 무효다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취소는 뭐예요? 법원이 이거 취소니까 너 취소할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취소권자가 하고 싶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소는 애초에는 유예에다 검정펜. 시발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취소는 유효를 전제로 하죠. 특히 유동적 유효를 전제로 하죠. 시발점이 유효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무효는 그냥 무효죠. 그렇죠? 무효에서 출발하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이건 무효야, 이건 취소야 같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르다. 법에서는. 그 다음 추인은 그 세 번째 칸에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139조에서 봤잖아요. 자,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검정펜 밑줄 쫙 하시고요. 그다음 취소에는 추인하면 취소권 소멸이다. 검정펜 밑줄 합시다. 그다음 맨 끝에서 이제 두 번째 칸에 이중효가 있죠. 이중효.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라고 한다 했죠. 무효와 취소의 경합에다 검정펜 밑줄 쫙. 그거 인정한다고요. 역시 해지와 취소의 경합. 취소의 경우에 인정합니다. 해지와 취소의 경합에다 검정펜 밑줄 쫙. 그 다음에 취소의 마지막 칸에 일부 취소 가능 불가능? 가능. 일부 취소 가능에다 검정펜 밑줄 합시다. 자, 이제 시험에서 그동안 무효에서 잘 나왔다는 것은 다음 페이지 그 유동적 무효입니다. 불확정적 무효. 자, 거기다 형광펜 밑줄 합시다. 자,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관련 판례의 결론은 이제 판례 결론을 갖다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물어본다 이거야. 사례 결론을 판례의 결론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죠. 자, 유동적 무효의 예 보니까 검정펜 본인의 추인적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 우리 앞에 대입편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검정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지 않은 토지거래계약 검정펜. 이런 경우 너무 많죠, 그렇죠? 판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검정펜 밑줄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유동적 무효의 OX. 그래서 긍정적인 경우하고 부정적인 경우를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죠? 이걸 갖다 서로 뒤바꾸면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O 유효 있다, 무효 없다, X 무효 없다에다 빨간 펜을 밑줄 그읍시다. 자, 유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당연히 뭐 허가해주면 유효가 되겠죠. 자, 그런데 허가구역 지정 해제라든지, 그렇죠? 허가구역이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허가가 없어도 뭐예요?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한다 이거. 그때 당시로 올라가서 소급해서 유효하다는 것.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약정도 유효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다를 봅시다. 허가 협력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뭐냐면 맨 위에 보시면은 막 밑줄 그어지고 맨 위에 거 있죠. 그 판례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으로서 협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로에 협력이행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를 갖다 소구라는 표현을 써요. 참 말도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이제 X라고 되어 있는 거죠. 허가 신청을 배제, 야, 우리 허가하지 않기로 하자. 그럼 그냥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도 무효입니다. 위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은 중간 생략 등기로 맨 끝에 돼 있죠. 자, 중간 생략 등기에다가 파란 펜 밑줄입니다. 자, 갑이 을하고 토지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을이 어떻게 돼요? 세금 떼먹으려고. 자기 앞으로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병, 이 팔놈, 다시 팔놈이죠. 이 전득자. 이렇게 사실은 거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갑에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이 중간 을을 생략해서 병 앞으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것을. 자, 그 중간 생략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 아, 그렇구나. 우리 유무효는 뭘로 따지는 거죠? 그렇죠. 법률행위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걸로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효력 요건만 구비하면은 유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무효다. 자, 검정펜 씁시다. 유효, 원칙 유효, 예외 무효.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다 검정펜 씁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중요한 제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너나 토지 투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없다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 토지 투기꾼이 되려고 토지를 사랑하려고 할 거야, 그렇죠? 그러게 하면 뭐 이게 경제가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뭐다?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없다 봅시다. 없다. 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적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채권이라는 것은 권리 법률 효과가 있는 걸 전제로 하죠. 채권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런데 뭐예요? 토지거래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뭐예요? 토지 거래가 계약이 무효다, 유동적이다.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도 무효는 무효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되지 않아. 당연히 뭐예요? 채권적 효력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의 그러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런 의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유로 해제 불가능입니다. 없다. 그러나 왼쪽에 그 맨 밑에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걸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은 확정적 무효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확정적 무효로 만들고 나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체 그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건 좀 주의를 우리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취소 한번 보실까요? 이제 140조 취소. 140조가 이제 취소권자가 누구냐가 기술이 돼 있어요. 권자에다가 파란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제한 능력자 누구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 미성년자, 그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는 받을 피자죠. 그렇게 그자하고 착오로 인한 착오 누구였죠? 그렇죠. 우리 109조의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사기 강박 110조. 그죠? 그런 의사 표시를 한 자, 그런 법률행위를 자, 그리고 그 대리인, 그리고 또 그 승기 이렇게 많이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권이 있다고 140조 법률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141조가 취소의 효과. 취소도 하나의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효과. 법률효과 나오겠죠. 자, 그래서 효과에다 파란펜 밑줄 보시고요. 검정펜 밑줄 돼 있나요? 소급해서 무효다. 소급효가 있다. 그 법률이 당시로 올라가서 소급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2조 취소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에다 파란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이라 했어요. 자, 그 상대방에다가 또 애초에 본래의 상대방은 파란펜 밑줄. 그렇죠? 애초에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 따라서 그 굴러서든 거쳐서든 전득자한테는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 다음 추인. 추인도 이제 솔솔치 않게 시험이 잘 나오죠. 자, 추인의 방법 효과. 효과에다가 파란펜. 추인도 하나의 법률행위니까 법률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1항에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에다 검정펜 밑줄자. 즉 추인 이코르 취소권 소멸이라고 써놓으실까요? 추인 이코르 취소권 소멸. 추인하면은 확정적 유효도 되지만은 그렇죠? 추인은 또 취소할 수가 없다. 2항의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중요한다. 전조가 우리 142조죠. 규정은 전항 143조 1항이 되겠죠. 그죠? 준용, 즉 추인도 142조 취소처럼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렵게 써놨네요. 따라서 추인도 뭐다? 법률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죠. 그래서 추인은 출제자 의도 한번 보실까요? 특히 이제 법정 추인이 중요해요. 주어진 사례가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정 추인에 해당되면은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즉 취소 가능 여부하고 연계되는 거죠. 구별할 수 있는가? 144조 추인의 요건입니다. 요건에다 파란펜. 1항의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2항에 보니까 자, 검정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이 추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렇죠? 취소 요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5조 법정 추인에다 빨간 펜 밑줄 그읍시다.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다. 법률 규정. 추인은 법률행위.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이 되겠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추인할 수 있는 후, 그죠? 즉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죠. 얘는 다음 각 호의 사유 1호부터 6호죠.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있으면은 의사표시가 없어도 뭐한 것을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을 본다에다 검정펜으로 밑줄 짝.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또 있다는 거. 항상 원칙에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호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 여기는 취소권자도 되고 상대방도 된다는 거예요. 모두. 그에 반해서 2호는 취소권자만이죠. 이행의 청구. 한때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경계가 뭔지는 오른쪽에 날개 박스 되어 있죠. 담보의 제공, 그 다음에 취소권자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그죠? 경매 때려진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취소권이, 그죠? 법정 추인이니까 법률에 규정한 추인이잖아요. 효과는 똑같죠.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권 소멸이에요. 법정 추인, 추인도 취소권 소멸이고 법정 추인도 취소권 소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가 그렇죠. 없게 되겠죠. 법정 추인이니까.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항목이니까. 그래서 두 문자 암기를 밑에 제가 날개 박스에 맨 밑에 들어가서 이청정 담양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그 자주 들리는 은행에 그 청경이 계시거든요. 아주 친절하세요. 성이 이씨야. 이청경. 제가 얼마나 친절하길래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시냐고. 그렇죠. 그래서 대나무 유명한 데가 어디죠? 그 전남에 담양이라는 곳이 있죠. 그 담양이래요. 그래서 떡갈비가 유명하시다고요? 대박. 미식가시군요. 그 이청경 집이 어디예요? 담양이 집이래요. 이청경은 담양이 집이다. 그래서 두 문자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뻥이에요. 이청경 참 모릅니다. 별쇼를 다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6조는 취소권의 소멸이라고 되죠. 소멸에다가 파란펜 밑줄 합시다. 그러니까 취소권이 소멸되는 게 추인하고 법정 추인에도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추인하고 법정 추인 취소권 소멸이에요. 그리고 146조에 또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취소권 소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넘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거죠. 땡.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효 취소를 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총칙에 첫 번째 나무까지 마지막이 부관이라고 되겠죠. 부관. 부관은 참 그게 뭐죠? 부관? 그 부관을 한번 하늘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실까요? 자, 부관은 보니까 한 문제 갖고 점수 주는 문제로 거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나무 옆에 그 핵심에 보시면 조건 기한을 이제 부관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관부 법률행위 법률 효과를 아는지, 그죠? 그죠? 그거를 조문만 잘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한 문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총칙의 마지막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자, 6번 해가지고 조건 기한 나와 있죠. 그래서 핵심 밑에 보니까 조건 기한은 이렇게 법률행위 부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부가 뭐예요? 붙을 붙자죠. 부착한다. 관은 이게 항목관입니다, 그죠? 부가되는 약간. 그러니까 보통 이 법률 행위를 하면 그냥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꼭 조건을 붙이는 애가 있잖아요. 꼭 조건을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엄마. 야, 너 1등 하면은 핸드폰 갈아줄게. 이렇게 했지, 그죠?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그쵸? 똑같아. 그분이죠. 지금 보니까 말이죠. 우리 엄마가 법률행위에 부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선생님 어머님도 그러셨다고요? 전화 한번 하고 공부 시작하죠. 그게 더 중요해요. 전화하셨어요? 전화하고 시작합시다. 자, 조건 기한 표고 다 있죠. 정의 보니까 조건은 뭐예요? 불확실한 가정에다 검정펜 밑줄자. 기한은 확실한 가정.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성질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1번이 중요하죠.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효력에 관한 것이다. 자, 효력에 관한 것에다 검정펜. 성립은 뭐예요? 당목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부관하는 게 다른 거죠. 효력에 관한 거. 나머지 이제 한모드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파란 펜 밑줄로 합시다. 자, 이러한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그렇죠? 또 예외가 또 있죠. 자, 그러면은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우리 147조 조건 성취 효과로 되어 있죠. 자, 조건에다가 형광펜 밑줄 짜가시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52조 기한에다가 파란펜, 형광펜 밑줄 합시다. 자, 조건 성취 효과 147조로 가셨어요. 1항의 정지 조건에다 파란펜, 2항의 해제 조건에다 파란펜. 자, 그래서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게 이제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정지 딱 돼 있다가 효력이 정지돼 있다가 딱 그거 성취되면 뭐야? 탁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효력이 생긴다 이거죠. 해제는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어버려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생긴다 잃린다 해서 차이점이 있고요.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이제 1항의 예외적인 거예요. 당사자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한테는 그 의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항은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술제자 의도는 뭐냐? 날개 박스 보니까 조건기한은 관련된 법조문, 조문만 이해하면 충분히 한 문제 너끈히 맞출 수 있습니다. 148조 읽어보시고요. 149조가 중요합니다. 자,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짝. 조건의 성취가 아직 미정화, 아직 정해지지 않는 그런 권리 의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일반 규정에 의하자 검정펜, 처분, 상속, 보전, 담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말. 일상평. 있는지 없는지 주의하셔야 되겠죠? 150조 이제 우리 신의성시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 151조가 이제 특히 중요합니다. 빨간 펜 불법 조건, 기성 조건 1항에 이게 이제 불법 조건이죠. 자, 그래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주의 위반한 것인데 이걸 불법 조건이에요. 그죠? 불법 조건인 때에다 검정펜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자, 무효에다가 검정펜 조건만 무효일 뿐인 게 아니라 법률행위마저도 무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항 3항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조문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뭐라고 그러죠? 기출문제. 이미 기자. 그래서 기성조건. 이미 이루어질 성자를 써서 기성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우리 무효만 알면 되겠죠. 나머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면 되니까. 자, 파란 펜 준비하실까요? 기성 조건의 기에다가 파란 펜 동그라미, 해지 조건의 해에다가 파란 펜 동그라미, 무효의 무자에다가 파란 펜 동그라미. 그래서 기해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항에 조건이 법률행위 이미 성취된 불능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능 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지 조건인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그래서 파란 펜 준비하시고 불능 조건의 불, 정지 조건의 정, 그 다음에 무효의 무. 나머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면 불정무 기해무가 되죠, 이제. 불정무 기해무. 불같은 정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게 아니라 기회도 없다.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그래서 이 복합 조건에 두 가지 조건이 짬뽕된 거죠, 그렇죠? 복합 조건에 법률효과 이 두 문제 꼭 기억.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복합 조건에다가 빨간 펜 밑줄 하실까요? 불정무 기해무에다 파란 펜 밑줄. 한번 외쳐보실까요? 자, 불정무 기해무. 목소리 힘차시면 꼭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52조 이제 기한 도래는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1항에 시기 있는 법률행위. 그래서 시기부 기한에다 검정펜 하시고요. 기한이 돌아올 때 효과 생긴다. 그 다음에 2항에 종기 있는 끝날 종이죠. 그래서 종기부 기한 돌아올 때 효력이 있다. 종기부 기한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 153조 1항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에서 앞에 우리 조건에 관련된 규정들이 준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50조, 151조는 준용되지 않죠. 그렇죠? 왜? 기한은 확실히 도래이기 때문에. 즉 불성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50조나
151조는 이 기한에 준용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민법의 첫 번째 나무인 우리 민법 총칙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